그래서 수익이란 영업활동에서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얻은 대가,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 은행 예금에 대한 수입이자 등.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맥주 장사를 해도 가장 주요한 수익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맥주를 판매하는 거죠. 맥주를 싸게 사서 판매하는 게 바로 주요 수익이 되는 거죠.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제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을 임대해 주게 돼요.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예, 임대 수익. 그렇죠.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남는 또 은행에다 또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 거야.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또 이자 수익 이런 것들. 수익의 원천별로 수익을 우리가 구분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가장 중요한 수익은 우리가 상기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수익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의 원천별로 또 우리는 뭐 임대 수익도 있을 거고, 이자 수익도 있을 거고, 또는 내가 이제 맥주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옆집에 사람들 소개도 시켜줘요. 소개하면서 또 얼마씩 받죠. 이러한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용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수익의 원천별로 여러 가지 수익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수익은 누구예요? 매출액이죠. 예, 매출액. 고객에게 상품을 팔고 얻은 대가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저희 가게 와가지고 맥주 드실 거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판매하는 맥주, 그 맥주를 판매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그걸 저는 뭘로 기록한다? 장부에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기록하고, 그 외에 제가 다른 어떤 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수수료라든가 은행에 돈 빌려줘서 얻는 수입이자, 그 다음에 건물 임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얻는 수익, 임대 수익. 그래서 수익의 원천별로 수익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비용. 자, 비용도 마찬가지예요. 비용이란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원가나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용 또는 소비한 자산의 서비스의 원가다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비용도 지출의 용도별로. 아까 우리가 수익도 한마디로 이게 수익의 원천별로. 수익의 원천별로 이렇게 수익을 구분했는데, 자, 비용도 지출의 용도별로. 이것도 이제 어디에 지출했냐 따라서 우리가 지출의 용도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용 계산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비용이 바로 뭐예요?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맥주를 1,000원 주고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2,000원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2,000원은 수익으로 계산했어요. 매출액으로. 그러면 내가 2,000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 썼어요? 맥주를 1,000원 주고 구입했잖아요. 1,000원을 썼죠? 그 1,000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이 되는 거예요. 매출 원가다. 자, 그래서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의 원가. 그렇죠?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매출 원가. 그렇죠? 그러니까 맥주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 가장 주요한 수익, 영업활동에서 주요한 수익, 매출액. 그 다음에 그 2,000원을 벌기 위해서 내가 맥주를 1,000원 주고 구입했죠? 그래서 1,000원 주고 구입해서 내가 상품으로 자산으로 계상했다가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질 때 그때 수익으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자, 요 관계를 잠깐 보시게 되면, 자, 맥주를 구입을 했어요. 자, 맥주를 구입을 했으면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제가 이제 앞으로 BS 하면 재무상태표예요. 자, 맥주를 1,000원에 구입했다. 1,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판매를 목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자산, 재고자산, 여기다가 상품, 자산이니까 자산은 우리가 왼쪽에다 표시한다고 했어요? 오른쪽에 표시한다고 했어요? 왼쪽에다 표시한다고 했잖아요. 상품 1,000원. 이렇게 계산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이 구입한 요 맥주를, 예, 판매를 하는 거야, 판매. 판매할 때는, 이제 이 구입한 이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 구입한 1,000원을 우리는 원가, 취득 원가의 준말이에요. 취득 원가의 준말. 취득 당시에 구입 원가, 취득 원가,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판매를 할 때는 당연히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겠죠. 제가 1,000원에 구입해서 여러분들한테 1,000원에 판매하지 않겠지.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이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원가에다가 이익을 가산해서 이 맥주를 판매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맥주는 제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 주요 영업자산, 상품으로 이렇게 계상했죠? 자, 이 맥주를 판매한다. 자, 얼마에 판매해요? 2,000원에. 그럼 이 2,000원은 이거는 우리가 매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가. 판매가의 준말. 그렇죠? 매가. 그럼 매가는 원가에다가 일정한 이익이 가산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판매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2,000원 벌었죠? 그때 이 맥주의 원가를 비용으로 대응시켜요. 이 원가는 얼마죠? 1,000원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맥주의 원가는 1,000원이다 그렇다는 거죠. 1,000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손익계산서잖아요. 그럼 손익계산서에 이때 표시를 하는 거야. 포괄 손익계산서에. 자, 이때 자, 요 판매된 거 이걸 우리가 뭘로 표시하냐면 얘는 매출액이라는 수익으로 우리가 표시하고 얘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표시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가 되면 자, 매출액 그렇죠? 수익으로 얼마? 2,000원 이렇게 표시를 하고 거기에 이제 대응되는 거야. 내가 비용은 우리가 이제 회계에서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회계는 이제 발생 기준을 대상으로 해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다 공부하게 되는데 발생 기준 회계에서는 그렇죠? 현금이 나갈 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비용이 발생하는 비용을 일으키는 거래가 발생할 때 그때 비용으로 대응시키는 거야. 비용으로 인식을 하는 거야. 수익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발생시키는 거래가 발생할 때 수익을 일으키는 거래가 발생할 때 그때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을 또는 비용을 일으키는 그 거래는 그게 바로 뭐냐? 그게 판매라는 거야. 판매를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그때 수익으로 기록하는 거야. 얼마를? 2,000원으로. 판매를 하면 그때 수익이 발생하면서 그때 비용을 대응시키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판매할 때 수익 인식하고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쓴 돈도 판매할 때 수익으로 인식할 때 대응시켜라. 그걸 우리는 매출 원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 금액이 얼마냐면 이게 1,000원이 되는 거죠. 매출 원가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뺀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매출 총이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매출 총이익 해서 이거 얼마? 1,000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가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품은 이제 재고자산에 남아있지 않겠죠. 상품은 감소가 되면서 동시에 매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원가를 우리가 뭘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바로 비용이 누가 있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종업원 급여. 우리가 이제 제 종업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저 맥주 가게에 종업원들 급여 줘야죠. 그렇죠? 그 종업원한테 저는 용역을 제공받았죠. 그럼 용역 제공받은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우리가 종업원 급여. 또 광고해야죠. 그렇죠? 광고 선전비, 소모품비.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제 사무실 뭐 운영하거나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모성 경비들이 발생하잖아요. 뭐 종이, 볼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사무용품들. 자, 이러한 소모품 지출에. 그 다음에 임차료. 제가 만약에 건물을 빌려서 쓴다. 건물을 내가 빌려서 쓰면 건물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 걔는 수익이 발생하죠. 임대 수익. 건물을 빌려 쓴 사람은 임차인. 걔는 매달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우리 월세 낸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게 바로 뭐야? 임차료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 건물 등을 부동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이다. 여비 교통비, 그렇죠? 이자 비용, 수선 유지비. 뭐 맥주 가게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에 약간 파손이 됐다, 페인트 칠이 벗겨졌다. 그런 거 뭐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또 원래대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수선 유지비, 건물 기계장치 등의 수선비와 유지비, 그 다음에 재손실, 잡손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용 항목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어떤 비용? 매출원가다. 그래서 이걸 뭐 외운다고 해서 이거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도 이렇게 지출의 용도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표시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